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안녕하셨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뵈야 돼요. 네. 자주 뵈야죠. 자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제가 그 대표님한테 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궁금한 거 그냥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뭐 저희 쪽 분야라고 하면 네. 뭐 100% 대표님 쪽 분야. 아,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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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자, 경매물건 보잖아요. 네. 경매물건 보면 저는 어떻게 그 물건을 보냐면 네. 이 구축을 낙찰받아서 구축을 오래된 구축을 네. 낙찰받아서 네. 거기에 신축을 하면 네. 수익이 얼마 정도 생길까? 요런 기준으로 이제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거든요. 구축을 낙찰 받아서 네. 거기다 신축을 하면 네. 수익이 멸시시키고 얼마나 생길까? 네. 오, 네. 네. 멸시시키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보다 보면 네. 물건들이 간혹 음. 주택 밀집 지역 있죠. 네. 근데 그 주택 밀집 지역의 골목이 좀 좁아. 네. 근데 그 골목 끝에 네. 맨 끝에 있는 집인데 이런 집을 낙찰 받으면 이거 과연 그 신축 시공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것도 있고 더 또 그런 건 주거 밀집 지역 있죠. 네, 네, 인천 네. 미추홀이나 아니면 네. 서울의 도심에 주거 밀집 지역. 근데 아직 재개발 얘기는 충분히 있지만 네. 아직 시행은 안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근데 저는 재개발로 어떤 포커싱을 한 게 아니라 요것도 멸시시켜서 신축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좋다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오늘 여쭤보고 싶어서 네. 자리를 무슨 말씀인지 네.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시가지 네. 오래된 지역에 네. 골목길, 좁은 골목길 그렇죠. 안쪽이라든지 저희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네. 지역 중심으로 도심 네. 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사실 네. 굉장히 많아요. 음. 흔히 얘기해서 저희 그 직원들이 싫어하는 공사하기 싫어하는 싫어하나요? 싫어하죠. 네, 좋아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지역의 공사가 가능하냐?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은 합니다.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네, 가능은 합니다. 진짜 다 돼요? 막 우리 예전에 그 드라마 뭐 보면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네. 진짜 좁은 골목길에 네. 질통에 벽돌을 싣고 네. 사람이 지게에다가 이제 그 질통 아시죠? 우리 네.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 많이 했었는데. 네, 네. 법무사님이요? 그럼요. 네, 네. 저 네, 어렸을 네. 때 좀 어렵게 자랐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도 공사는 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라도 하면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하면 하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얼마나 효율적이고 네. 또 이 시대의 상황에 이 시대의 공법과 상황에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루형 토지라든지 네. 진입로가 좁은 토지 네. 또는 접하고 있는 도로가 굉장히 좁은 땅이라든지 자동차 진입 여부는 뭐 이제 건축법적인 얘기는 변론으로 하고 네. 물리적으로 이제 공사가 가능하냐 이건데 그러니까 그 시멘트 그 네, 레미콘이 레미콘.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레미콘이 못 들어가. 일단. 근데 그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장비가 있어요. 네, 그걸 안으로 끌어들이는? 네네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네. 호수를 연결해요. 네, 넓은 차는 쪽에 바깥에 차를 있고. 대고 저희가 레미콘 탓을 하려고 그러면 네. 이렇게 레미콘을 싣고 네. 굳지 않게 계속 네. 돌아가면서 네. 싣고 다니는 레미콘 그 장비를 보셨을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레미콘을 타설하는 펌프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펌프카. 그래서 펌핑을 해가지고 상부층에 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장비가 있는데 네. 그 펌프카와 연결해서 이제 포터블이라고 흔히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배관을 연결해서 네. 골목길 좁은 네. 곳에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 시간과 비용이에요. 시간과 비용. 그렇죠. 궁금해요. 일반적인 장비가 들어왔을 때의 비용과 그런 골목길의 여건으로 인해서 장비 진입이 불가해서 네. 별도의 또 다른 장비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네. 네, 그리고 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자재도 가까운 곳에 내려놓고 네. 적치를 하고 사용을 하면 좋은데 거푸집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네. 각종 자재를 자동차가 진입이 제대로 화물차가 진입이 안 돼서 일정한 곳에 놓고 지게차로 이동을 다 일일이 한다. 또는 사람이 일일이 이동을 한다. 거기서 벌써 시간과 비용의 로스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간과 비용의 로스로 인해서 결국에는 공기와 공사 비용의 증가로 직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지하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공사하기 위해선 접하고 있는 도로가 넓던지 네.
뭔가 장비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좁은 일단 골목이면 포크레인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퍼내려면 또. 퍼내려면. 예, 근데 네. 그게 안 된다. 음. 그러면 또 소형 장비로 진짜 포크레인 그렇죠. 삽질을 대형 포크레인 뭐 삽질 그것도 이제 뭐 방법이긴 하겠지만 아, 네네. 그거는 뭐 지금 시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쵸.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하루면은 끝낼 작업을 음. 소형 장비가 와서 4일을 작업을 하자. 아, 예를 작은 들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장비 때는 예를 들어서 4배 차이가 나냐? 그렇지 않아요. 아. 포크레인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소형 장비는 50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포크레인 하루면 100만 원이면 될 것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 4일을 하면은 장비비가 200만 원이 그렇죠, 200만 들어가고 원. 거기에 대한 투자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시공은 가능한데 네,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되게 많이 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원가가 예를 들어서 법무사님이 경매로 여기 네. 신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일반적인 공사비 정도면 되지 않겠어? 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기간과 어떤 그 장비의 사용, 그러면- 인건비의 증가. 그러면 대략 우리가 공사 견적을 받았을 때 네. 교통이 좋고 환경이 좋고 네, 네, 네. 시공하기 좋은 환경에서 네, 네. 대략 10억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뭔가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야 돼.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네. 그러면 대략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2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건 아니죠. 네, 그쵸.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네. 그 네.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근데 요거는 너무 환경에 따라 다르고 또 규모에 따라 다르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 골목길에 소규모 10억자 네, 규모의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00평, 100여 평짜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너무 좁다. 이런 문제로 해서 추가가 얼마나 비용이 네. 발생될까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한 10에서 15% 정도? 아,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요? 얼마를 생각하시는데? 아, 저는 한 2배 들어간.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2배 해요. 들어간 줄. 근데 규모가 너무 작으면 음. 그 아까 얘기했던 비율이 근데 이제 네. 10억 정도 수준의 원봉 공사가 10억 정도 수준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짜리 공사였다면 1억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10억 기준으로 했을 때 또 비용은 한 여기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도의 네. 그 면적이나 네. 아니면 어떤 정도의 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공을 하기 위한 접근 네. 최소 이 정도면 가능하다? 최소 면적이나 아니면 면적이란 뭐 건 대지 면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대지 아니면- 면적. 근데 대지 면적은 네. 정말 뭐 10평짜리 땅에도 건축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효율성을 만약에 묻는 네. 거라면 또 효율성도 또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다세대를 짓기 위한 효율적인 면적과 모양이 네네. 있고 네. 다가구를 짓기 위한 효율적인 면적과 뭐 모양이 상가도 있고 있을 네, 거고. 그린생활시설도 네네. 있고 네. 다중주택도 있고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저희가 접근하는 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 네. 여러 가지 법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현황을 봤을 때 네. 한 70평 정도 내외가 70평? 네, 이렇게 다세대일 적합했고, 때. 예, 네. 접한 도로는 최소 4m 이상이 되어야 저희가 일을 하기가 좀 원활했다. 네, 얼마 이렇게 전에 볼수 있어요. 대표님 뭐 28평 땅에도 네, 강남에. 네. 네, 강남에 28평. 예, 28평? 예, 맞습니다. 저는 한 40평 이하는 건축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 작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작은 땅의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이런 난공사 여건이라든지 공사비 단가의 상승 네. 요인에도 불구하고 얼마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땅이 싸면 취득 원가가 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비도 들겠지만 땅값도 사실 굉장히 제일 비율이 큰 우리 사업에서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좋으면 네, 땅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시공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저 조그만 땅에 저런 건물을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 경매로, 안 하는. 네,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싸게 사고 싶다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대표님한테 전화 그러면 네, 이제 다 분석해 주시고 네, 그리고 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해주시고. 아니 뭐 분석도 힘든데 하여튼 그래서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보면 왁구를 보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정말 네. 궁금했던 점.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그럴 수 있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대신 한번 뭐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밑도 끝도 없고 아니요. 이런 그렇지 질문들을 많이 네. 좀 드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네.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